자, 정책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은 이제 김만배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네. 근데 이게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검찰이 계좌를 안 뒤졌어. 계좌를 안 뒤지고 지금 저 무슨 녹취록, 증인, 그다음에 추정. 그 무슨 발언, 누가 무슨 말을 했다. 요런 것만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안 되죠. 구속이 안 되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여기 이 사업은 화천대유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은행 지주가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거래에 대한 원장은 하나은행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하나 때려보면 얘네들이 돈을 얼마를 받아갔는지 다 알고요. 아니 돈만 어디로 흘렀는지 그렇지. 보면 누가 그 돈을 흐름만 받았는지 알잖아. 보면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명명백백한 거 아니야. 근데 안 하고 있잖아. 왜안 할까? 지금 이런 비리 사건, 뇌물 사건을 하면서 계좌를 안 따본다는 이게 말이 되는 수사냐고 이게. 그러니까 왜 계좌를 안 따볼까? 내가 보기엔 검찰 쪽 인사가 의외로 많은 거야. 너무 많아. 현직 검사들도 엮여 있겠죠, 당연히. 파보니까 네. 검사들이 많다. 그렇지. 네. 현직 검사들. 법조계가 작살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전화하고 있을 거예요. 안 돼, 최대한 밀어. 하긴 50억 클럽도 보면 다 전관들이고. 그렇지. 특검 뭐 이런 사람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50억 클럽이 있으면 10억, 20억, 뭐 5억, 2억, 5천짜리 클럽들도 쫙 있어요. 리스트 안에.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지들이 하나도 지들 벌어서 온 돈이 없고 이 돈이 다 하나은행 지주 안에서 들어왔다가 내려가야 되는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계좌만 털면 다 나와. 얼마를 남겨 먹었고 얼마를 어디 지급했고 얼마가 남아 있는지 다 나온단 말이야. 왜 안 털어 이 쉬운 거를? 그리고 언론 보도도 보면 계좌가 얼마가 아니고 전부 다 누가 뭐라고 했다. 유동규가 뭐라고 했다. 정영학이 뭐라고 했다. 김만배가 뭐라고 했다. 남이 뭐라고 했다.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거밖에 없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 아니, 송 작가 TV에서 그랬다니까. 아니야, 내가 들으니까 송 작가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해. 그러면 거기서 아니 그러지 말고 실제로 송 작가 TV 지난번 방송을 우리 아예 틀어놓고 확인을 하자 하면 되는데 아무도 그 확인을 하자는 얘기는 안 해. 그냥 계속 아니야 내가 들을 땐 이렇게 들렸어라는 얘기만 하고 있어. 그래서 사람이 자꾸 밖에서 그래. 아니 그러면 그날 방송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봐요. 근데 그건 안 들리고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검찰의 행태가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경기도청을 찾아가거나 성남시청을 찾아갈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말씀하신 것처럼 쇼만 하고 있는 하나은행 거야, 쪽을 뒤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거기는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500억짜리 아니 50억짜리들은 감히 건드리지도 못할 1000억짜리 이상의 큰 돈이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큰 클럽이 있다. 그렇지. 어허. 이게 얘네들은 일 끝나고 난 다음에 수당 받아가는 브로커야. 어? 실제 얘기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아니 이 정도 규모 사업을 진행했으면 아무리 못 들어와도 성남시는 돈 안 됐으니까 공사비요 뭐요 해갖고 보상비요 해갖고 최소한 수천억 단위의 돈이 들어왔다 나갔을 거예요. 그렇겠죠. 엄청나게 큰 흐름이겠죠. 그 안에 얘네들 50억 100억 나눠준 건 푼돈에 불과해. 인건비에 불과한 거고 자, 이 큰 돈을 운영하는 가운데 걸려있는 큰 쩐주가 누구냐를 못 밝히는 거야. 딱 둘밖에 없어. 응? 그 박근혜 사촌 언니 있었던 대유그룹하고 아니면 SK 중에. 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응? 그리고 걔네들이 제일 큰 돈을 챙겨갔어. 아니, 모든 자본주의 산하에서 전주가 제일 많이 챙겨가는 거지. 쩐주라고 표현해야지. 아, 쩐주야? 쩐주. 아, 발음이 잘못됐구나. 전주가 아니고 쩐주가 다 챙겨가는 거지. 그리고- 돈 한 푼 안 내고 밑에서 브로커 역할만 했던 김만배가 어떻게 이 모든 사업의 모든 책임자가 될 수 있냐고. 그리고 좀 웃긴 게 우리 언론들도 웃긴 게 뭐 예를 들면 그 제보자 X 관련해 가지고 뭐 제보자 X가 뉴스타파에 제보하고 그 다음에 MBC PD수첩에 제보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제보를 막 보도를 내보내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언론도 뭐라고 하냐면 제보자 X 쟤는 사기꾼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윤석열도 실제로 그런 말 했어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김만배, 남욱, 정영 이 사람 다 해먹은 사람들이잖아. 어떻게 보면 도둑놈들이야. 이 사람 말만 계속 언론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빙성 있나? 그건 생각을 안 왜냐면 해. 저쪽 편은 생각을 안 잘못한 해. 연루된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도둑놈들 싸움인 건데 울타리 그거를- 밖에 있던 사람한테 용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그거를 언론이 계속 보도를 해 또. 이게 참 너무 웃겨요 나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영장이 부결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곽상도 아들한테 줬던 50억을 뇌물로 적시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뇌물로 인해 갖고 성남시가 피해를 받았다는 거야. 성남시 줄목에서 뇌물을 떼줬다는 게 성남시 찾아가야 될 목 내지는 회수 못한 목에서 빼온 거기 때문에 이 뇌물 행위가 성남시에 피해를 준 거고 결국 성남시를 엮어야겠다는 그 구조로 이 고소장을 썼어요. 근데 곽상도가 철저하게 이걸 잘라낸 것 같아. 곽상도 윗선이 잘랐겠지. 곽상도 윗선은 박근혜니까 청와대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발 거기서만 하라고 김만배로 끝내라고. 더 올라오면 일파말파 책임을 못 진다니까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담당하고 있는 검사나 그쪽에다가 힘께나 쓴 놈들이 전화질을 하고 있을지 안 봐도 뻔해요. 안 봐도. 아니 그리고 50억이 뇌물이라고 하면 곽상도를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이 구속영장을 치니까 이게 되나? 판사가 보기에는 아니 곽상도 조사도 안 했는데 무슨 뇌물이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김만배가 멋진 얘기를 해줬습니다. 뇌물죄가 아니다. 아 맞다. 곽상도 아들의 병명을 알게 되면 납득할 50억 거다. 주는 건 납득할 만한 당연한 거다라는 얘기야. 병명이 뭔데? 뭔데? 어지럼증? 뭐 안구 건조증? 조기 축구를 너무 많이 했잖아 일하던 놈이. 그 엄청난 병을 가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 꼭 골프를 해야지 사는 병에 걸렸나 심심해서 봐요. 죽을 뻔했거든. 심신병이에요? 심심해서 죽을 뻔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골프를 쳐야만 했단 말이야. 아, 어? 나 참. 와, 난 근데 진짜 이 말 들으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은 또 하나의 가족 삼성. 저 반도체 노동자들 백혈병 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데 삼성이 이걸 막기 위해서 이들에게 차라리 그 돈으로 이들의 안타깝지만 위로금 얼마를 주든 간에 완벽하게 위로가 안 되겠죠. 사람 목숨인데. 근데 그걸 안 하고 그거에 수십 배, 수백 배의 돈을 들여가지고 로펌을 쓰잖아. 로펌에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죽어간 노동자들도 50억은커녕 5억도 못 받았다고요. 그런데 도대체 멀쩡히 살아서 살기 위해서 골프를 친다는 곽상도 아들이 도대체 무슨 병이 간디 50억도 적다라는 생각이 들까? 사람 죽어도 50억 안 나와요. 죽어도 50억을 안 주는데 50억은 무슨 10억도 안 나와. 그래서 5억도 안 나와, 씨. 이거는 그 민주당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나서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당선되고 나서 송영길 대표가 이제 이 토건비리 대장동권에 대한 TF 따로 진행하기 위해서 김병욱 당장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고발 사주는 박주민 단장을 세워갖고 자 이거 집중 공략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미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대장동뿐만 아니라 이명박근혜 때 LH가 하려고 하는 공영개발 무더기로 전부 다 나오겠다. 다 취소시켰고 그게 민간 개발로 돌아갔고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이 발생한 정황이 있다. 이제 다 뒤지자. 다 뒤져갖고 대장정처럼 비교해보자. 이러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LH는 한 푼도 한 푼도 시가 안 가져가서 다 민간에 다 가져갔어. 그러니까 LH 회사 자체는 못 가져가는 구조지. 공영개발이니까 그 밑에 있는 LH 가 직원놈들이 정보를 빼내갖고 헤쳐먹은 건데 자 그나마 LH가 할 수 있던 사업들은 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최대한 하게끔 사업 구조가 이루어졌는데 LH가 아예 발못 들이게 해놓고 거기서 일어난 민간 사업에서 얼마나 막대한 불로소득들이 발생하고 부정소득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다 까보자라고 이게 지금 전면전으로 들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원하는 거죠. 그렇지. LCT 제가 말씀드린 LCT는 민간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부산시 사람도 안 가져갔어요. 그러면 지금 부산시장부터 해가지고 부산시 전부 다 들어가야 돼. 이렇게 치면 왜 다 그때 새누리당 때니까. 근데 이 이제 대장동 관련해갖고 언론이 장난질 치는 거는 지금 그분이에요. 녹취록에 그분. 근데 나도 이거 참 웃긴 게 중앙지검장이 어제 녹취록 속 그분 표현은 한 군데 있는데 그것도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부산저축은행장이지. 어? 뻔하잖아. 1,100억 해준 부산저축은행장이지. 근데 그거를 또 수사를 안 한 윤석열. 그렇지. 그것도 조사를 해야 돼. 윤석열은 왜 그때 조사를 안 했을까? 1,100억이에요. 1,100억. 그린벨트 녹지를 개발도 안 될 때를 담보로 저당해갖고 시세의 3배로 이걸 사들이는데 그거에다 1,100억을 해줬다고. 그린벨트 가격의 3배로 사는 거를 그린벨트를 잡아가지고 대출해주는 미친놈 은행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 부채가 전부 다 화천대유로 고스란히 흡수됐다니까. 대장동 개발 AMC로. 그렇죠. 그게 그 과정에 정영학이가 그 모든 것들을 설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남욱이 뭐 로비를 했든 아니면 원래 이제 요거는 부동산 생활에 보시면 나옵니다만 원래 저축은행 사건 터졌을 때 그 당시 윤석열이 기소하고 그 변호사를 박영수가 했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연결고리는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야. 그렇죠. 경향에서 괜히 그런 단독을 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도 이거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 그 전에 옛날에 몰랐다 했거든.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박영수가 보고 전부 다 그쪽 팀 전부 다를 옛날에도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 놓고 뭘 모른다고 하고. 자, 근데 난 언론이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런 기사가 또 나옵니다. 그분이 정치인 아니라고 단언하는 건 또 아니다. 이렇게 애쓴다. 말을 바꿨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조수진이 뭐라고 했냐면 녹취록 속 그분이 정치인 아니라고 단언이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지검장이 수사는 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언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언이 가능한가? 계속 단언이 가능하냐고 물어봐. 두 번째 물어봐요. 그러니까 단언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라고 하니까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정치인 아니라고 단언하는 것은 아니다. 정말 조수진과 연합의 콤비 플레이인 거죠. 이 근데 정도는. 이게 합쳐가지고 오늘 조간에는 합쳐가지고 동하고 뭐씩 전부 다 이게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 해놓고 단어는 또 안 했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와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예. 하여튼 이런 식이라니까 언론이 진짜 엉망진창이다. 그리고 네, 이거 오늘 진짜 황당한 게 자, 요거 국민일보 일면이거든요. 단독 임대주택 용지 미매입 2 보고서 결제 직인. 그리고 이거 동아일보 단독인데 사면입니다. 똑같은 보도예요. 뭐 제목만 이렇고 내용은 다 똑같아요. 요거 같이 요렇게 뭐 같이 입수를 했대. 이거 단독도 아니야. 왜냐면 국민의힘에서 바라다가 의원이 줬거든. 단독도 아닌데 이게 뭐냐면 결제 이 보고서에 결제 직인을 찍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뭔가 했다 같잖아요. 좀 방안이잖아. 계획서잖아. 방안 1, 2, 3이 있는데 그때 요거 중에 이재명이 요거 3번을 해가지고 결제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게 문제가 되냐? 문제가 되는 거 없어. 이게 구체적으로 뭔 내용이냐면요. 처음에는 임대주택 부지나 이런 걸 마련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전부 받아다가 성남 시민한테 배당금으로 했잖아. 나눠줘 버리려고 그랬어요. 네. 그랬으면 한 60만 원씩 나눠주는 거야.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선거 전에 포퓰리즘이다 어쩌다 그래갖고 난리를 쳐가지고 못하게 한 거고 결국은 그 돈이 묶인 거예요. 쓸 수 없는 돈이 된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럼 이 돈으로 임대주택 부지라도 확보를 하자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그게 추가 부지를 배당받는 걸로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 목적은 배당금으로 나눠주는 거였고 그렇죠. 나중에 그러니까, 1,000억 정도를 배당으로 해서 10만 원씩 지급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 시장 사퇴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대장동 배당이익이 1,822억이거든요. 요거 활용 방안에 대한 요거 대안이에요. 자, 1번 봅시다. A10블록 매입해가지고
배당 이익으로 이거 빼면은 1,404억이래요. 토지 매입 불가해서 그다음에 취득세 포함 약 500억이 추가돼야 된다. 그리고 대안 2 임대주택 건립을 하는데 A 9블록을 하는데 임대주택 사업비가 약 800억이 더 소요되고 적격 세입자가 약 80세대 공급 가능하다. 대안 3 이거 용지 매입 안 하면 배당 이익을 성남시 정책 방향에 따라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걸로 하자 그러면. 이거 세 개 중에 일본은 돈이 더 많이 들고 여기도 한 800억 더 들고 80세대가 공급이 안 돼? 그러면은 여기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 어차피 내가 공약한 게 있으니까 배당을 성남시 사람들한테 나눠주자 해가지고 결제를 했어. 이게 단독이래. 그 뭘 잘못했다는 거야. 결국 그 결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막아갖고 못 받았잖아 시민들 그 당시에. 이게 단독이야. 도적지가 단독. 이게 비판거리가 뭐냐면 왜 배당 이익을 그러니까 서민 복지를 포기했냐. 그러니까 아니 현찰로 주는 거 이상 좋은 복지가 어디가 있어? 그 왜 건물을 임대주택을 건립 안 했냐 이거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단독인 거예요. 근데 이게 국민일보만 일면에 났거든요. 동아일보는 이걸 알매도 불구하고 사면으로 내렸습니다. 쪽팔렸구나. 쪽팔리거든 사실. 그리고 성남시장이 있는 이유가 결재권자가 있는 이유가 뭐야? 오늘 나온 안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성남시장이.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 대안 1, 2, 3 한 것 중에 이거 올린 사람도 3번 찍으라고 한 거야. 다 1, 2번은 조건 달아놨잖아. 그러니까. 이 사업하면 돈이 좀씩 더 들어요. 라고 전부 달아놓고 3번은 깔끔합니다. 할수 땅만 있게. 안 사면 이거 그냥 우리 성남시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나 같아도 내가 시장에 3번 한다. 정책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한 거야. 그래서 걔 2장 찍은 거야. 이거는 뭐냐면 야 우리가 숨을 쉰다 해가지고 너 숨을 쉬네? 우리 단독. 이런 단독이라고. 이런 꼬라지를 하고 있대. 이재명을 붙여가지고 제목에다가. 근데 문제는 이 증거 하나 없고 사실은 죄가 없는 걸로 제목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미지 메이킹으로 먹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목만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는데 성공하고 있어. 막 네이버 댓글 이런 데 보잖아요. 야 이재명 일 잘한다더니 니 또 계속 증거가 철철 나온다. 기사도 안 읽어봐.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지지율이 39대 34, 뭐 38대 34 정도로 4% 거의 오차 범위 안으로 이제 근접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서울 지역 같은 데서는 지금의 야당 후보 넷이 와서 서울에서는 못 이긴다. 뭐 이런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이, 근데 장난치나. 아직 멀었다 이것들아. 다음 달에 선거하는 거 아니고 앞으로 5개월이 남았고 5개월 동안 우리 이 지사가 우리 이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수세로 아닙니다 막 하고 나갈 사람이 아니야. 이거 이래서 문제 있는 거 맞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개발이 이거 개판 아닙니까? 이명박근혜 동안 있었던 지난 10년 동안 240건이 있었지만 20년 동안 다 포함해서 240건이 있었지만 그 전체가 얻은 개발 이익보다도 240건에 나온 개발 이익보다 대장동 하나가 거의 3배입니다. 5천억이나. 이거 5,500억 이런 식으로 이라고. 해야 돼.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머지 240건들 뭡니까 이거? 이거 다 털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어디를 쳐다보겠냐고요. 자 그리고 이 동아일보 말처럼 성남 시민들에게 1인당 18만 원씩 현금 배당을 주겠다고 선거 전에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당시에는 시장이죠. 근데 현금 배당은 현실화되진 않았는데 왜냐? 그때 퇴임하고 경기도지사 갔거든. 그러니까 은수문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그 1,822억 중에 1,000억 원을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썼습니다. 쏠쏠하게 썼어요. 10만 원씩 나눠 받았어요, 여러분. 쏠쏠하게 교육지원금 썼다고. 5만 원까지 하면 15만 원씩 받으신 분도 있고 자녀 없으신 분은 10만 원씩 받았어요. 성남 시민들한테 돌려줬다고요. 이걸 누가 먹었나 그리고? 아니잖아. 시에 남겨뒀잖아. 근데 아직도 남아 있어. 그래서 800억이. 근데 이게 뭐가 문제라고 단독을 때리는 거지? 난 진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야, 없네. 오늘 단독 중에 제일 기가 막힌 건 뭐냐? 단독 이재명 카니발 타고 출근해. 뭐야? 이게 단독이야. 무나나 오늘 핑크색 입고 출근해. 문하나
오징어 게임의 오마주. 뭐야? 게임 진행자 복장으로 출근해. 인기에 영합하려는 간악한 행위. 문하나 이럴 줄 알고 애교머리 했나? 김건희와 같은 헤어스타일. 낸장 차라리 이렇게 쓰는 게 더 많겠다. 이씨.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와, 대박이다. 아까도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범죄 연루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말을 계속 따옴표 달아가 단독 내고 그 다음에 뭣도 아닌 일 가지고 무조건 단독 내가지고 이재명 지사 이름을 박아놓고 이런 게 지금 언론의 현실입니다. 예전에 그 이재명 지사 성남시장 계실 때 그 무슨 테크노 단지에서 사람들 구경하다가 축제 구경하다가 맨홀 빠져가지고 사망 사고 난 맞아요. 적이 사고 난 적 있었어요. 있었어요. 맞아. 그래갖고 그거를 남경필이가 주제를 한 건데 이 사건으로 몰아넣으려고 언론들이 막 그 지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그걸 선제 방어해가지고 이거 잘못은 남경필일 거다 하고 몰아붙이니까 결국 언론들이 이거를 확대시키는데 포기를 했어요. 남경필이 죽이게 생겼거든. 자칫하면. 죽었지. 그리고 거기 관련해갖고 분양비리나 그 어떤 시설물 보수에 관련된 모든 책임이 경기도로 돌아가는 꼴이 나다 보니까 이틀 동안 이걸 하다가 얘네들이 슬그머니 접어버렸어요. 다 그래요 지금. 정면 돌파를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혼자 몸으로 맨몸으로 단독을 해갖고 그때도 이겨낸 사람이 전투력 장난 아니거든요. 내가 그때 봤을 때도. 맞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지지자들이 엄청 똘똘 뭉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혼자 안 맞서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예. 최소한 민주당도 당 대표를 비롯한 당무위원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재명 후보한테 힘을 몰아주고 있어요. 최소한 뭐 얼마나 앞으로 응집된 힘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내부의 수박은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무슨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다고 하는 퇴임 연설을 하는 아름답지 않은 퇴임이 있는가 하면 녹색 넥타이 메고 김종민 같은 놈은 우리 질 줄은 알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나와가지고 아니 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거품을 물고 댐비니? 뭐 이런 것들이 득식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시너지를 날지 모르겠지만 형식적으로 거기에 공동 대응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하자면 요거 하려다가 말았는데 SBS 여론조사 있잖아요. 요거 진짜 웃긴데 송작가 TV 원두커피. 반복되는 지친 일상.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깊은 맛과 기분 좋은 커피 한 개. 오늘도 송작가 TV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송작가 TV가 직접 선별한 5종류의 원두는 주문 후 로스팅을 원칙으로 여러분께 가장 신선한 원두를 보내드립니다. 식을수록 상큼하고 깔끔한 하이드 블렌드. 구수한 단맛으로 여운이 느껴지는 에티오피아 일가체프. 부드러운 초콜릿 끝맛을 느낄 수 있는 콜롬비아 수프리모. 고소한 맛의 브라질 싱글 오리진. 3가지 원두를 로스팅하여 산미가 느껴지지 않는 송작가 TV 초이스 원두까지. 네이버에서 송작가 TV몰을 검색해보세요. 자 제목 보시면 이재명 33.2, 윤석열 35.5, 이재명 32.8, 홍준표 33.2 두 개 다 이재명이 지고 있죠? 근데 제목을 이렇게 뽑나? 왜냐? 자, 만약 3월 대선에서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4명이 붙는다면 누구를 찍을까 했을 때 이재명이 1위입니다. 근데 양자 대결을 붙여가지고 이재명이 지는 것만 제목으로 뽑아놨어요. SBS가. 양아치지, 양아치. 나 궁금한데 SBS 언제 문 닫아요? 얘네 지금 일단 태영이 망해야 문을 닫죠. 태영 안 망해요? 태영 안 얘네 망합니다. 곧 문 닫을 것 같아. 태영 안 망- 망조가 태아 안 망하고 SBS만 반토막 날 겁니다. 아마. 진짜. 왜냐면 SBS 지금 저거 뭐지? 뭐 TY로 뭐 홀딩스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막 지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합쳐지면서 SBS 뭐 단협도 뭐 없이 그냥 지나가고 해가지고 뭐 조기 퇴직 이런 거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분위기가 SBS 되게 흉흉할 것 같아서. 지금 그 SBS가 투자를 잘못 받아가지고요. 맥혔어요.
맥히다. 잡아먹혔다고. 아. 그래서 SBS 방송이 사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태양에서. 근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적으로 안 알려져 있어서 모르는데 아무튼 돈을 빌린 정황 같아요. 태양이 운영난 때문에. 대시양이 잘 안 팔렸던 거지. 그래서 결국은 SBS가 그나마 담보가 제일 가치가 컸었나 보지. 그래서 아마 거기 주식을 담보로 해갖고 뭐 모종의 내부 거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도 채권자 측에서 이걸 좀 잡아먹으려고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 송 작가가 인수하라고. 아씨, 좀만 일찍 알았으면 내가 2년만 이 사업을 했으면 내가 SBS를 인수할 수 있었는데 네. SBS쯤은 그렇지. 네. 가볍게 인수할 수 있었는데 아무튼 이게 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진보 측이 거기 돈을 줬겠습니까? 그나물의 그 밥이니까 주인은 바뀔 수 있을 때 내가 보기에 언론 기조는 크게 안 변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만큼 태영이 위험한 상황에 있다 이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SBS가 지금 요새 정말 극렬하게 종편보다 더 이재명 후보를 물어뜯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도 가상적인 이 둘이만 붙여놓으니까 이렇지. 윤석열하고 다 심상정 안쳐서 다 붙여놨을 때는 이재명 1인데 어쨌든 오차범위 아니에요. 그리고 홍준표가 붙으면 또 오차범위 아니지만 어쨌든 또 이재명이 1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에 안철수와 심상정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올 수밖에 절대 없다고. 안 나올 분들이 아니지 저 두 분이. 뭐 여기에 뭐 허경 있고 뭐 이렇게 하겠지. 뭐 하겠지만 김동연도 나오고 하겠지. 은근 허경영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 예. 너무 웃겼어. 사실 나도 그 한때 그쪽에 표를 던져본 적이 있긴 합니다만 허경영한테? 한 번밖에 더 있었냐 던질 기회가. 그때 엄청 워낙, 옛날인데? 그렇지. 워낙 우리 쪽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뭐. 왠지 누굴지 알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네. 근데 아무튼 어찌 됐거나 지금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5개월 전에 하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141일인가요? 지금 그 정도. 아니 의미가 없어도 이재명 지사가 지금 거의 다 1위예요. SBS만 양자대결 붙였을 때 이재명이 적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뭘 어떻게 조사를 해갖고 저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다 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먼 거예요. 네. 그리고 늘 얘기하잖아. 어차피 윤석열은 완주 못한다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비슷한 수준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어디 안 가게 묶어놓은 상태는 누구한테 떠넘기느냐. 이걸 누가 받아서 잡아갈 거냐인데 홍준표와 유승민도 이제 사실 저 처음에는 유승민을 제일 유력하게 봤습니다만 유승민이 대가 약해. 예, 그래 그렇게 되고 아니 그 무당이 자기도 걸려가지고. 똥꼬침도 맞았고 무당을 10년째 갖고 가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 얘로는 이걸 고스란히 못 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정말 김종인이 지난 3년 동안 영입해서 그렇게 아끼고 그 다듬어놓은 그릇이 있잖아. 네. 한 번쯤은 써봐야 된다는 거지. 쓰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대선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압도적인 이재명 후보의 50% 이상, 55% 득표를 얻어주게 되면 개혁 동력에 힘이 실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국회를 동원하든 뭘 하든지 간에 1, 2년 안에 훅 치고 나가버릴 수 있거든. 허니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더라도 최대한 버티다 줘야 된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깝게 지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더러운 작전인 거야. 더러운 왜? 작전이죠. 우리는 정도를 걸어야 돼요. 이재명 지사가 마타도하고 흑색선전 할 수 없습니다. 정책에 대한 얘기하고 앞으로 비전에 대한 얘기하고 국가경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새끼들은 계속 해갖고 형수 얘기하고 돌아간 형님 정신병원 얘기하고 점 얘기하고 뻔히 이런 방식으로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 말을 왜 니는 정책을 안 하고 그 문제로 끌고 가냐? 그게 정책보다 더 중요해 임마. 라는 포지션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도덕적인 애들을 내세우게 되면 그나마도 승부를 못 해요.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무슨 여자 문제를 얘기를 하겠어? 술집 여자랑 결혼한 처지에 무슨 여자 문제를 얘기하겠어요? 측근 비리를 얘기하겠어요? 안 돼. 이재명과 윤석열이 붙으면 윤석열이 하려는 아젠다가 안 막혀. 너는 더한 놈이잖아라고 얘기하는 순간 끝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제대로 붙어보기 위해서는 이재명 지사에 덮여져 있는 지금까지 오명, 이거 못 털어낸 오명이거든. 아닌 거 법으로 다 밝혔지만 못 털어낸 오명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윤석열을 버리고 이렇게 깨끗한 후보를 골랐어. 능력이나 지지율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쪽 입장에서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후보야. 라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점점 더 제3 후보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안 가슴이 됐으면 아픕니다만 좋겠다. 예. 아직은 멀었기 때문에 네. 예, 더 두고 봐야죠.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